저희 어머니는 당시 14살의 나이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급식과 쓰레기를 뒤져가며 굶주림을 해소해야만 했지요. 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길거리에서 키워졌습니다. 값싼 모텔과 노숙자 쉼터를 찾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해야 하는 날들이 많았죠.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죠. 물론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전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읽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에서 어머니와 저는 여자로서 감수해야 할 위험한 시선을 참아내며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만 했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해가며 조금이라도 더 똑똑해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 되었고 이런 저에게도 꿈이란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옷도 늘 깨끗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11학년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께 이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학교는 옮기지 않겠다고 부탁했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저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4.0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했고 토론 동아리 참여, 육상팀 활동 등 다양한 학교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이 저에게는 배움의 장소였던 셈이죠. 이런 노력을 계속하자 드디어 저에게 기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단체에서 장학금으로 저의 공부를 돕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도 저를 지켜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발전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더욱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결국 브라운과 컬럼비아, 암허스트 등 미 전역의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를 합격시키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제2의 미셸 오바마를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와 비교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카디자 윌리엄스. 바로 저의 이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로 불리며 남들의 무시를 받았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입니다. 전 제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 너무나도 싫어했죠.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저의 노력으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